메디컬 채널 땅 구독! 안녕하세요. 네, 익튜브의 메디컬 이슈 오랜만에 익튜브로 찾아뵙고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격투기에 대한, 제가 좀 격투기에 관심이 약간 있거든요. 그동안 일격필살기를 많이들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방에 탁 맞고 마지막 파이널 카운터 한 방 딱 맞고 기절을 해가지고 KO 승을 얻어내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뇌진탕의 관점으로 조합이 신선하죠. 뇌진탕과 일격필살기. 자, 그러면은 뇌진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뇌진탕 많이 들어봤죠? 특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의식을 잃은 환자를 빨리 옮기자, 응급실로 가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간 다음에 보호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검사 결과. 의사가 말합니다. 보호자분 잠깐 오세요. 저희 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저희 애가 어떤 상태입니까? 뇌진탕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뇌진탕이라고요?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애가 뇌진탕이라니요.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막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거야. 이런 이제 영화를 만든 이제 작가들은 조사를 많이 안 해본 거죠. 뇌진탕이라는 것은 의식을 잃는 경우에 이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잃었을 때 관성 압력에 의한 가역적인 뇌 손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제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뇌출혈도 있고 두개골이 이제 골절돼서 그런 것도 있고 뇌 좌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치명성이 덜한, 가장 그래도 좀 안전한 상태인 거를 이제 뇌진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감은 막 진탕 막 이러니까 뭐 진탕 막 큰일 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진짜가 이제 진동 또는 진자운동 그런 거를 연상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진동을, 뇌가 그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함으로 인해서 뇌압이 상승해가지고 사투리가 나오네. 그렇게 의식을 잃거나 또는 의식을 잃지 않더라도 두통, 구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물론 뇌진탕도 후유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증상이 심하다거나 해가지고 해로울 수는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의식을 잃을 수 있는 뇌 손상에 비해서는 아까 가역적인 손상이라 그랬잖아요.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99% 이상. 주로 어떤 때 교통사고로 났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어디서 떨어졌다든지 해가지고 머리를 충격을 받았을 때, 머리 뚜껑 쪽을 충격을 받았을 때 주로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런 다음에 CT 찍고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이상 없으면은 뇌진탕,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부딪히는, 머리 뚜껑 쪽을 부딪히는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한번 도면으로 한번 원리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영상이 아주 좋은데, 앞에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뇌가 앞으로 딱 쏠리잖아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앞쪽에 그 뇌가 쏠리면서 뇌 압력이 이제 상승해 가지고 이제 손상이 온다 이거고,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옆으로 부딪혔을 때 이렇게 옆으로 쏠리면서 뇌가 압력을 받아서 이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일격필살기를, 뇌진탕을 이용해서 일격필살기를 만들려면은 뇌가 있는 머리통을 이렇게 쳐서 일격필살기를 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뇌가 있는 머리 뚜껑을 직접적으로 타격해서 뇌진탕을 일으켜서 정신을 잃게 하려면은 엄청난 힘으로 때려야 돼요. 엄청난 힘으로. 맞는 사람과 때리는 사람의 그 파워 차이가 엄청나게 나야 됩니다.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란 말이냐?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중국에서 찍힌 CCTV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 2명이 이제 덤비고 있는데 정광석화 같은 주먹으로 한 방에 그냥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한 명하고 또 일행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맷집이 좋은가 봐요. 그로기 상태까지는 가는데 실신까지는 안 갔어요. 너무 빠르고, 그리고 화질이 좀 낮아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조금 느린 화면으로 보면서 자, 자세히 보시면은 턱을 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복싱 기술을 쓰고 있는데 턱을 공략해서 뇌진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어플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어플이에요. 뇌진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뇌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땐 이 부분. 아이고, 그래가지고 뇌가 이렇게 심하게 흔들릴 때 뇌진탕이라고 한다 그랬죠. 진탕. 심한 교통사고 또는 뭐 낙상사고를 했을 때, 머리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관성에 의해서 뇌가 흔들려가지고 뇌진탕이 오는데, 그런데 부딪혔을 때 말고 이게 심하게 그냥 흔드는 게 굉장히 충돌했을 때 정도의 충격량으로 흔들린다면 뇌진탕이 오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 거인이 이렇게 딱
내 목을 잡고 이렇게 흔들었어. 그러면은 뇌진탕이 오는 거죠. 굉장히 심하게 흔들고 이러면은 거인이 이 세상에 있진 않지만, 자, 그 원리입니다. 두개골은 머리는 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왕복 운동으로 친다면 세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끄떡끄떡 이렇게 위아래로, 그리고 도리도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기울이는 거 요런 운동이 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죽방을 날리다라는 말 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쳤을 때, 예, 바로 정통으로 이렇게 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쫙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뇌가 자전을 하게 됩니다. 뇌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고 자전을 하게 돼요,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큰 압력 손상이 없는 겁니다. 물론 거인이 때린다거나 무슨 핵주먹 타이슨이 때리면은 몸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뇌가 많이 움직이겠죠. 그렇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비슷한 체격의 사람이 때렸을 때는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띵할 수는 있어도 기절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아까 CCTV에서는 어떻게 됐죠? 턱을 때렸죠. 옆에서 턱을 이렇게, 아래쪽 턱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예, 그럼 보세요. 저 빨간색 있는 뇌 부분이 많이 축에서 많이 가게 되죠. 예, 지금 과장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해서 이렇게 좀 제가 기울였지만은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기울어지지만은 뇌는 굉장히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이 되면은 살짝만 이렇게 외력이 작용했을 때 살짝만 이렇게 기울어져도 굉장히 강력한 외력이 작용하면은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턱을 때리면은 뇌진탕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서 방금 CCTV 영상에서 권투 기술을 쓰는 한 명의 남자가 여러 사람을 단방에 제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왼손을 많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알도 왼손 걸렸습니다. 자,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이셨을 텐데 그 호세 알도가 코너 맥그리거에게 게임 시작한 지 10초 정도 될 때 턱을 맞고 이렇게 한 방에 넉다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KO 패. 자, 들어가는 순간에 왼손이었죠? 네. 카운터. 호세 알도가 코너 맥그리거에게 한 방에 KO 당하는 장면이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뭐 물론 여기를 맞긴 맞았죠. 근데 호세 알도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강력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한 방에 갈 수가 있느냐? 그거는 요거였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호세 알도가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죠. 전진했는데 코너 맥그리거가 그거를 맞으면서, 코너 맥그리거도 맞았는데 뒤에 맞았죠? 이렇게 오는 거를 딱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날 때도 가만히 있는 차를 이렇게 딱 박았을 때보다 서로 정면으로 달려오면서 박으면은 충격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달려오는 호세 알도의 턱을 딱 쳐가지고 이렇게 뇌진탕을 유발한 거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강한 호세 알도지만은 자기가 달려가는 힘과 코너 맥그리거의 강펀치가 서로 정면 충돌을 했기 때문에 뇌진탕이 이제 심하게 온 거죠. 요거는 이렇게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번 거는 전설의 장면이 된 홀리홈의 하이킥으로 론다 로우지가 KO 당하는 장면인데요. 요것도 한번 느린 장면으로 좀 보시죠. 이 남성부의 기술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요거는 우리 지금 배경 화면으로 제가 썼던 요 스틸 컷 장면으로 설명이 더 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홀리홈의 하이킥이 어디를 치고 있습니까? 정강이 쪽으로는 론다 로우지의 턱을 치고 있고 발등으로 목을 치고 있죠, 동시에. 예, 요거를 염두에 두고 다음 어플 설명을 좀 들으시겠습니다. 론다 로우지가 홀리홈의 발목으로 턱을 맞고 그리고 발등으로 목을 쳤습니다. 목을 동시에 두 개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턱을 쳤을 때 이렇게 기울어져서 뇌진탕이 오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근데 목을 쳤을 때 말이죠. 목을 쳐도 우리가 목을 세게 치면 이렇게 딱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손으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사람의 얼굴이면은 목이 여기 있으면은 딱 치면 이렇게 되죠. 예. 그런데 여기에 턱을 치는 충격까지 동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예, 저거는 저 홀리홈의 저 킥이 이제 정통으로 들어간 거는 진짜 엄청난 끊임없는 연습을 한 것 같아. 가지고 저 킥에 제대로 맞으면은 언더테이커라 할지라도 기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기술이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화면들은 자, 어퍼컷들을 좀 모아놓은 화면들인데요. 자, 타이슨이 어퍼컷 맞고 다운되는 장면, 이번에는 타이슨이 다운 KO 시키는 장면. 어퍼컷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에서 턱을 이렇게 때리게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리게 돼요.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됐느냐? 요렇게. 예, 그렇죠. 예, 여기 있는 뇌 부분이 요렇게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많이 뇌진탕이 생겨서 흔들리는 기술은 어퍼컷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것도 제가 물론 과장해서 지금 기울인 거긴 합니다만은 어퍼컷도 굉장히 뇌의 그런 회전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래서 외력이 많이 작용해서 뇌의 압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권투에서 어퍼컷을 맞으면은 실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익튜브로 오랜만에 색다른 주제로 좀 찾아뵙습니다. 오늘 배운 기술을 가지고 평소에 나를 뭐 괴롭혔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한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고도의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고 그 펀치력을 키워야만 될 수 있는 기술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뵙지요. 익튜브였습니다. 안녕히 계시살법.